관심 경쟁의 장이 시작됐다. 시대를 제대로 못 읽어 관종질로 자신을 망치는 유튜버. 그저 묵묵하게 일하는 것만으로 승진이 될 거라 믿는 조직원. 지속적인 노출과 컨셉질만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마케터에게는 큰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. 오늘은 관심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서 올바르게 관심받아 성공하는 방법을 들어보기로 했다. 오늘은 저희가 베스트셀러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. 힌트를 드리자면 90년생, 꼰대 이 두 단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. 지난해엔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선물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. 구독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좀 전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90년생이 온다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. 관종의 조건이라는 핫한 책으로 다시 돌아온 이몽택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작가님 90년생이 온다 이후로 2년 만에 돌아오셨어요. 네. 새 책으로. 이 책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? 사실은 준비는 10년 전부터 했습니다. 10년 10년 전. 네, 제가 10년 전 정확히 이제 2009년, 2010년쯤에 그러니까 회사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동료들과 선배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관심을 받는 방법을 알아서 관심을 받는 반면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관심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또 반대로 관심만 받기 위해서 실력은 없으면서 티내는 사람도 있잖아요. 보여주기식 일. 밤 새벽 2시에 메일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진짜 관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.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. 네. 어떤 분은 유튜버고 어떤 분은 인플루언서고 그 외에도 모든 것들이요. 네.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심이 있다. 그리고 관종이라는 새로운 이제 단어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좀 머릿속만 있던 것을 정리하게 되었고요. 책을 쓴 거는 이제 이번 년 2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집필은. 이 책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. 네. 예, 이 관종의 조건 어떤 생각하고 낸 거야?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관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하진 않잖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라고 하면 관종이 되란 얘기인가? 나 관종이 아닌데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관종이라는 단어가 좀 찾아봤거든요. 영문으로는 혹시 뭔지 아세요? 관종 뭘까요? 뭐예요? 어텐션 시커예요. 시커. 네, 관심을 찾는 사람들. 저는 사실은 그 영문명을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관심을 찾는 사람들을 모두 관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근데 좀 다르게 관심 추종자. 관심 추종자. 어텐션 시커. 관심 추종자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. 관종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심 추종자라는 표현이 요즘 상황과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, 관심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? 이것에 대한 조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바르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. 올바르게. 네. 그러니까 정말 관심 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대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인 건데요. 잘 들어가요. 네.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가시성. 설명을 드리면 가시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. 네. 예를 들어 지금 이 있는 방송을 열심히 이제 모두가 한 10명이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만들었다 치죠. 근데 아무도 안 봐요. 올렸는데. 우울하다 갑자기. 네. 우울해요. 네.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. 나는 진짜 실력이 있는데? 난 정말 영상 잘 만들어.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보지? 이거 사람들이 문제야. 그래봤자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. 반대로 정말 눈에 띄는 방법만 생각하면 반짝 스타. 정말 곧 사라지겠죠. 너무도 많이 보지 않나요? 네. 유튜버도 그렇고 그렇죠, 너무나 그렇죠. 많이 봤는데 이 두 개 합쳐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정말 실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들을 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. 두 번째는 고집스러운 협력성이라고 적었어요. 협력이라고 하면 누군가와 잘 지낸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회사에서 따져보면
나는 조직생활 하기 싫고 누구랑 협력하기 싫으니까 유튜버에서 혼자 일할래 이런 분들이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왜냐면 혼자 일하는 이제 1인 관심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건 협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하냐면 구독자랑 해야죠. 댓글을 다는데 그냥 무시할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협력이 이제 어느 곳에서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고집스러움을 적었잖아요. 네. 둘 다 양립하지 않을 것 같은 건데 뭐냐면 누군가 협력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예를 들면 14F에서도 사모니즘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떠한 특정 방향이 있을 겁니다. 하는데 사람들이 댓글이 달려요. 그럼 그것에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분명히 협력을 하되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 자체는 버려서는 안 된다.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건인 겁니다. 그럼 세 번째 더 궁금한데? 네, 세 번째는 절대적인 진실성이라고 썼습니다. 진실성. 네, 너무도 쉬운 거지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유튜브 할 때 유혹에 빠져요. 어떤 유혹이라고 하냐면 이제 주작의 유혹이죠. 주작, 조작. 그렇죠. 이제 주작이라고 많이 쓰지만 사실은 조작이잖아요. 맞아요. 왜냐면 모두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맞아요. 튀지 않으면 관심을 못 받은 겁니다. 그렇다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정말 얘기하는 관심 병자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주작은 하면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주작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조건입니다. 그럼 마지막 조건은 어떤 건가요? 마지막 조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, 아까 말씀드린 가시성, 협력성, 그리고 진실성 세 가지 성.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모든 것에 이제 해당하는 선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선을 지켜라. 이제 영화 기생충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였잖아요. 네. 근데 그 선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어그로를 끄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이걸 넘지 않는 것,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.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마치 성공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품 시장이 이제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장이 아니라 누군가 완벽한 차별점을 이뤄야지 팔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게 개인의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. 이런 분들,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해당된다.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? 네. 복싱에서 아는 선수 혹시 해외에서 있으신가요? 저는 파키아오, 파키아오와 2015년에 싸웠던 플로이드 메이웨더. 맞죠, 메이웨더요. 를 하고 기억이 있어요. 났어요. 네. 이 권투라는 그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관심의 장이라는 걸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. 왜냐면 권투는 3분하고 1분 쉬잖아요. 3분하고 1분 쉴 때 광고가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상업 스포츠의 정수예요. 그 사람이 관심을 받는 방법으로서 소위 말하는 트래시 토크라는 험담하고 그렇죠. 이런 거요. 남을 일부러 자극하고 어그로를 엄청 끄는 거죠. 저는 핵심은 근데 뭐냐면 어그로를 끄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지지하는 실력은 누가 갖출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. 이 사람은 지지 않았거든요. 실력이 중요한 스포츠 세계에서도 관심을 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. 이용할 줄 아는 사람. 네. 이렇게 했고 이제 브랜드 관점에서도 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 볼보를 뽑았습니다. 볼보요. 볼보. 안전의 대명사. 맞습니다. 안전의 대명사면 딱 떠오르잖아요. 맞아요. 그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가시성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요즘의 자동차들은 다 안전하다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안전했을 때 누굴 떠올리죠? 볼보. 볼보죠. 볼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가시성. 안전으로 해서는 우리가 정말 끝판왕이다.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꺼지지 않는 가시성을 생각했어요. 이게 핵심이고요. 두 번째 이제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면 고집스러운 협력성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 아시죠? 네. 안전벨트 하면 이게 3점식이라고 해서 딱딱딱 3개 포인트가 있고 또 붙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것이 볼보에서 만든 거예요. 맞죠. 근데 볼보가 이것을 자기들이 이제 그 특허를 내서 자기가 가지면 되는데 모든 자동차 회사에 다 풀었어요. 그래서 볼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스 1959라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모든 자동차가 다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지난 한 10년 동안 기존까지 연구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. 네. 안전과 관련 데이터를 최근에 다 풀었습니다.
자기만 안전을 이제 우리만 안전에 이렇게 가져갔다면 아마 지금의 볼보는 없을지도 몰라요. 안전에 대한 협력이죠. 또 세 번째 이제 절대적인 진실성입니다. 볼보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. 말한 대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 안전 등급을 받기도 할 뿐더러 우리가 아는 거잖아. 사고를 나면 죽지 않네. 그 마지막으로 볼보에서 이런 얘기를 만약 했다고 쳐보자고요. 우리 차를 타면 죽지 않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신 적 있나요? 아니요. 그런 얘기는 안 하죠. 그러니까 그러면 선이 넘는다는 얘기죠. 굉장히 근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모든 차량이 안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얻고 싶은데 우리 차만 타면 안전합니다. 우리 차 안 죽어요.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. 그건 거짓말. 그럼 의심하잖아요. 네. 대신에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A Million More라는 캠페인이에요. 지금까지 그 삼정식 안전띠를 만든 다음에 100만 명의 사람들을 살렸다고 본인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앞으로 볼보 차량은 이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면서 100만 명을 더 살리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으로 계속 안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차 타면 죽지 않을 걸?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선을 넘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성공에 도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근데 볼보는 그렇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소심한 사람들도 관심 받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.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꿔야 된다. 내 소심한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오해인데 저는 꼭 그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. 뭐냐면 책 중에서 콰이어트라는 책이 있어요. 모두 이제 나서는 사회에서 조곤조곤하고 소심하고 이제 조용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. 핵심은 뭐냐면 내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외향적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.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성격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요. 낄끼빠빠라고 하는 낄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의 성격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해요. 변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. 그때.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다중인격이라고 썼는데 다중인격은 이제 성격 이상자, 파탄자를 얘기했었는데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성격을 상황에 맞춰서 보여주는 건 점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낄끼빠빠를 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관종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낄 때만 하고 나머지 때 또 소심하게 가자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그럼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, 뭔가를 조용히 하다가 준비됐을 때 짠 하고 저 사람 저런 성격이 있었네. 약간의 반전. 맞아요, 반전. 네. 그건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콰이어트의 저자도 얘기하듯이 그런 거 분명히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좋은 말씀입니다, 진짜.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릴 건데요. 이게 우리 사모니즘의 공식 질문이에요. 네. 작가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만큼은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해 오셨던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조언하는 거 싫어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. 쿨할 것 같은데, 네,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. 준비했습니다. 왜냐면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게 된. 제가 나이가 있다고 이제 청년들에게 감히 뭐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식 질문 안 할 수도 없어서 준비한 게 단 한 가지 있습니다. 네. 뭐냐면 특히 젊은 세대는 IT 기술이라던가 뭐 유튜브 등등 이런 게 좀 더 저희 같은 기성세대보다 익숙하고 활용을 잘하잖아요. 굉장히 큰 강점인데요.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유튜브를 하나 보면은 관련해서 추천이 따라오잖아요. 맞아요. 추천 알고리즘이죠. 그럼 귀신같이 요즘에 좀 더 고도화되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정말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잖아요. 그럼 무슨 위험성이 하나 있냐면 내 생각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컨텐츠를 제가 무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 중독이 된다고 하잖아요.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이 어디 있나요? 되게 옆에. 그렇죠. 손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정 이상은 휴대폰을 벗어날 필요도 있는 거예요. 뻔한 얘기 같지만 저는 화장실은 안 갖고 들어가요. 이제 변비도 예방으로 좋더라고요. 변비 치질 예방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자기가 들을 필요도 있고요. 남이 안 찾아보는 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.
유튜브에서 하는 건 되게 좋지만 뭐 넷플릭스도 되게 좋지만 나만 찾을 수 있는 거, 그 중에 하나가 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계속 책을 쓰고 싶은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나만이 갖고 있는 철저한 관심 필터를 만들지 않으면 관심 시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만의 자기다움을 꼭 만드는 데 이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. 여기까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관종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2년 만에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더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.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통해서든 강연을 통해서든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